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8일, 9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9월도 이제 끝나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방송국을 오면서 봤더니, 요번에 진짜 많이 덥잖아요. 그죠? 늦더위가 워낙 심해서, 딴 때 같아서는 전혀 그 더위를, 이게 여름이 진짜 끝나나? 라고 할 정도로 못 느꼈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이렇게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봐도 이제 가을이네, 이제 여름이 아니네,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결국 더위가 심하고 늦더위가 심하고 기상이념이라 해도 결국 11월, 12월 가면 추울 거고 12월은 되게 추울 겁니다. 그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전 그런 것 같아요. 주식도 결국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뭐 이런 얘기 드리는데, 이 경험이라는 거, 그죠? 요즘 젊은 친구들 워낙 똑똑한 분들 많죠. 근데 이 경험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못한 부분을 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이라는 부분이 또 굉장히 큰 무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무기를 알고 싶고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 전화번호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2-8288 열려 있고요. 제가 이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빨리빨리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상품권 알고 계시죠?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분들 집으로 배달될 거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글쎄요,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더 해드리도록 제가 노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첫 번째 전화 연결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되겠네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던. 아유, 어디서 누구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서울에 사는, 박정욱입니다. 박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대 초반이에요. 아이고, 건강하시다, 목소리가. 듣기 좋네요. 예. 그래요, 주식 경력은요? 네? 오래전부터 하긴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또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우리 박 선생님께서는 80대 초반이시고 한데, 일단은 저희 방송 이렇게 좀 열심히 오랫동안 보셨어요? 그럼요. 이반장님 옛날부터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우, 그래요. 근데 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좀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좋은 점보다 아쉬운 점이 더 많겠지만, 제일 많이 아쉬운 점이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오래 보신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아쉬운 점은 없고요. 예. 그냥 콕콕 잘 집어서 정세 주식 돌아가는 걸 미리 아주 파악을 해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런 게 도움이 되셨어요? 네, 아주. 맞추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진작부터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세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뭐 이따가 제가 잠시 얘기하겠지만 진짜 전화 주신다는 게 저는 잘 몰랐는데 요즘 세상에선 이렇게 전화 저한테 주신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실은 제가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화 주신 부분이 오늘 더 많이 고마워요. 네. 그래요? 우리 박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그냥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우리가 뭐 잘하면 이 반장 찾겠어요. 네, LG 이노텍이고요. 매수가 얼마요? 28만 7천 원에. 예. 45%. 예. 삼성전기. 예. 16만 9천 원에 30%. 예. 효성 TNC. 예.
41만 7천 원에 20% 그렇게 하고 아이고, 있어요. 이노택이 제일 많으시구나. 주식을 좀 네. 옛날부터 하셨고 연세가 80대 초반. 그러니까 네. 일단은 포트를 보면은 일단은 좀 이 경험과 연세가 좀 묻어나요. 안 묻어난다면 네. 거짓말 같고 예, 좀 묻어나요. 그래요. 일단은 이 중에 뭐 비중은 LG이노텍이 제일 많고 한 건데 네. 궁금하신 건 그럼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LG이노텍이 제일 궁금해요. 주식도 많고 네. 그게 요 앞전에 수익이 좀 났었었는데 네. 팔고 주식을 오래 해도 좀 해가지고 경험했어요. 공시가 좋은 길 자꾸 떠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팔았던 도로 사버렸어요. 50% 팔았다가. 아, 그러셨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근데 예. 근데 50% 보니까- 팔았다, 그러니까, 팔았다가 또 사서 이렇게 되셨다 그랬는데, 주식 네. 오래 하시고 일단 연세를 들어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렇게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나 특히나 이런 분들은 LG 이노텍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되게 좋은 기억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네, 일부러 지금 네. LG 이노텍에 월봉을 켜놨어요, 일부러. 제가 왜 월봉을 켜놨냐면요. 이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참 재밌는 회사예요. 뭐냐면 예전부터 LG가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이게 주식 몇 년 안 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 LG 이노텍의 어떤 이 흐름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LG 이노텍이 어떤 회사인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놨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LG 이노텍은요, 진짜 주가 흐름이 별 볼 일 없던 회사예요. 예. 그런데 선생님 아마 LG 이노텍 옛날부터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알겠지만 LG 이노텍이 좋은 이야기나 이런 거 가능성 있는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한테 레포트들 이런 것들 좋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던 종목인 건 기억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 고문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예.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LG 이노텍 사놓고 저 장기 투자예요. 저 투자라는 쪽에 좀 마인드가 있어요. 이러는 분들 보면 옛날에 LG 이노텍 사놓고 가만히 지켜보시고 계셨던 분들이 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제가 뭐 이거 지금 이 월봉을 보여드려서 이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사놨던 분들 중에 대부분은 지쳐서 포기하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해가지고 재작년에 하고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 잘 보시면 흐름을 보시면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내려가는 하방 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건 뭐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뭐냐? 누가 봐도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놓은 거는 우리가 월봉의 흐름을 보면 이 주식이 살아날 수 있는 주식인지 지금 살아날 타이밍인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나기 어려운 타이밍인지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좀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LG노텍에 월봉을 해놓은 거예요. LG노텍이라는 회사는 솔직히 뭐 회사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기가 지금 시간이 아까울 정도의 회사예요. 왜냐? 뭐 이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카메라 모듈이 주력인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서도 특히 이 회사는 해외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디하고 거의 동고동락을 하나요? 혹시 미국의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애플요. 예, 맞아요. 예. 애플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좋으면은 얘네가 같이 주가가 좋고 애플이 별 볼 일 없으면 얘네 주가가 같이 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요즘 일례로 재밌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우, 이제 이노텍 주가가 이게 당분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요즘 제가 아까도 날씨 얘기했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기운이 뭐 연세가 80대 초반이시가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한 20대 30대 때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날씨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덥고 춥고 이 변화되는 게? 변화가 많죠. 네, 안 그렇죠. 옛날에는 그 사계절이 뚜렷했잖아요, 거의. 그죠? 네. 근데 네. 요즘은 사계절이 아니죠? 네. 예, 아열대 기후잖아요, 이제는 거의. 네. 그죠? 예. 예, 예. 그 선생님 우리 젊었을 때 동남아에서 말했던 그런 아열대 기후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선생님도 물론 젊었을 때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도 사과산지 하면 우리가 대구라 그랬어요. 그죠? 경북에. 그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사과산지가 점점 올라가서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사과산지가 북한 쪽이 사과산지가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애플이 점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멀어진대, 사과가.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애플에 의존하는 이노텍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주가가 좀 힘들 것 같대. 근데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 요즘 애플이 아이폰 시리즈가 요번에 16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뭐 말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지만 결국 빅히트를 치고 있어요. 히트를 못 쳐요, 생각같이. 못 치고 있지 않나요? 예. 네. 뭐 어디서는 좀 히트 친다 어쩐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애플의 아이폰이 히트 칠 때는 진짜 난리도 아니게 히트 쳤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나 우리나라 그 아이폰 파는 매장들, 특히나 애플이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면 확실히 그래요. 뭐냐면 우리나라 차별 두잖아요. 갤럭시 때문에 애플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제일 먼저 그 아이폰 그 출시하는 나라에서 제외시켰잖아요. 워낙 일본은 제일 먼저 출시하는 나라고. 근데 요번에는 뭐 아이폰 16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근데 보통 그 아이폰 출시할 때 막 줄 서서 어마어마하게 막 새벽에 장사진 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뉴스가 나왔죠. 명동거 애플 그 샵에서 했는데 줄을 서긴 섰지만 줄이 얼마 안 됐다. 생각보다. 혹시 그런 기사 며칠 전에 보셨나요? 네. 네, 뉴스에서 보셨죠? 아마 이노텍을 갖고 계셨으니까 아마 그런 기사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뭐 물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옛날 같은 확실한 지배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옛날같이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 전 세계에 이쪽 이 휴대폰 그 관련 이런 스마트폰 관련들이 흔들릴 만큼 그런 이제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느냐.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이폰이 이제 그런 파워를 갖고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네. 그런데 뭐 LG노텍이 물론 다른 것도 합니다. 뭐 전장 쪽도 한다고 이제 계속 나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선명하게 하나가 강하게 박혀버리면 그거를 떨쳐낸다는 게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놓은 이유가 그 여러 가지 이노텍의 역사도 뭐 얘기하면서 슬쩍 그런 걸 얘기했던 이유가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참 동안 횡보하던 애가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누가 봐도 뽑았어요. 주가가 누가 봐도 뽑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제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상을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N자같이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N자같이 올라가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려면 이 무거운 애가 엄청나게 진짜 뿅 갈 만큼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이노텍이 뿅 갈 만큼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느냐. 차라리 이런 상승이 없었다면 웬만큼 괜찮은 게 있으면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불과 작년 재작년에 거의 10년 넘게 조정받던 애가 재작년에 이렇게 주가를 뽑아버린 꼴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얘가 지금 이제 한 1, 2년 내려오고 있는데 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상승이 가능하겠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심한 굴곡을 치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계셔도 뭐 나중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거나 뭐 하면은 뭐 손실 안 내고 파실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뭐 해서 그러면서 수익도 좀 많이 내야겠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저한테 주신다면 저는 그러면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겠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갖고 계셔도 나쁠 건 같지는 않지만 우리 선생님 뭐 연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엄청나게 이제 재미를 크게 줄 거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갖고 계셔도 되긴 된다. 그러나 뭐 그렇게 큰 기대를만 안 하면은 상관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차트로 하고요. 이 반장이 네.
제 생각에는 한 50% 손절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아유, 들어요. 뭐 손절 굳이 치지 마시고 좀 빠지더라도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 왜냐면 연세도 있으시고 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젊은 친구라면은 막 그런 얘기도 할 텐데 연세도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하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하겠는데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41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무리하게 높은 가격에 사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래도 옛날부터 뭐 쉬었다 멈췄다 하면서 그래도 좀 한지 오래 되셨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좀 보이긴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지금 선생님께서 뭐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선생님이 그래도 선생님만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주식을 접근하는 이 관이 있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게 안 하세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종목을 안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듯이 너무 무리한 가격에 쫓아가질 않으세요. 맞지 않나요? 제가 맞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렇게 확고한 어떤 게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 스판덱스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 한다고 하지만 이 회사는 스판덱스가 그냥 먹여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월봉 보시면 너무 잘 나오지만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 스판덱스 난리 났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 운동복 같은 그런 옷들 그런 거 이제 일상복으로 입고 하면서 그때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난리 나고 쉬면은 워낙 쉬는 기간으로는 뭐 조금 더 쉬어도 돼요. 좀 더 쉴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과연 효성 TNC가 쉰다고 해서 올라갈 만한 이때같이 이런 매력을 회사가 분출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공부합시다라는 얘기를 좀 하나 하면은 이런 걸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은 상승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잘 갖췄네. 그러면 굉장히 이뻐서 이제 접근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효성 TNC라는 걸 가리고 차트상으로만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그렇게까지 무리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성 TNC라는 회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럼 효성 TNC의 어떤 그 역사라든지 효성 TNC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한 경험과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넣었을 때는 그러면은 효성 TNC에 대한 답이 틀려져요. 아까 기술적인 걸로만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접근할 수 있어라고 봤던 게 지금은 접근해서 과연 좋은 결과를 나중에 맺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올라오면은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저는 종목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건 차라리 현금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참 안 움직이죠. 예. 근데 삼성전기 제가 참 이 종목을 전 솔직히 삼성전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기를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21년도 특히 이때 삼성전기 그때 막 이렇게 좀 오르고 할 때 코로나 이후로 주가 오를 때 그때 같이 올랐잖아요. 지금 주먹 나오듯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삼성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참 방송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증권사 레포트니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의존해서 읽으세요. 근데 그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공부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대부분이. 제가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을 깔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이러는 건 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상태에서 뭐 증권사 레포트를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전문가 방송을 들으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시키고 그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따라버려요.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따라버리면 굉장히 쉽죠, 여러분은 행동은.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로 인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이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상태에서 뭐 증권사 레포트를 읽든지 무슨 뭐 전문가 방송을 듣든지 이럴 때는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왜? 자기의 모자른 부분을 채워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해버리니까 증권사 레포트 읽고 이게 정답이야. 목표가 이게 정답이야. 솔직히 다 그러잖아요. 증권사 뭐 예를 들어 전문가 방송 들을 때 매수 매도 하면은 그냥 매수 매도 그분도 틀릴 수 있잖아요. 얼마지. 근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돈 벌 거야. 이러고 접근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비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모자른 부분을 들었을 때 증권사 레포트가 이 부분은 맞아.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여러분이 좀 뭔가 알 때 우리가 그리고 뭐 전문가 방송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할만하네. 이건 이 회사는 이래서 되네. 이건 좀 위험성이 있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모자른 부분을 채워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경계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삼성전기도 2021년도 이럴 때 보면 증권사에서 레포트 엄청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왜? 그때 선생님 아마 그때 기억하시죠? 레포트 네. 뭐 삼성전기 뭐 엄청나게 돼가지고 IT 뭐 해가지고 뭐 그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상담할 때마다 그랬어요. 삼성전기 주가 못 갈 겁니다. 못 갈 겁니다. 못 갈 겁니다. 저는 왜 못 갈 거냐고 생각하면 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얘기지만 전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을 저는 제가 충분한 경험이나 공부를 한 내용을 가지고 틀리더라도 저는 제 답을 말한 거잖아요. 왜? 삼성전기가 이런 흐름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의 매력이 크냐라고 따졌을 때 저는 그렇게 매력이 크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거 개인들이 사놓으면 손실 안 볼 수 있죠. 손실 들 볼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 또 오겠죠. 자기가 샀던 가격까지. 근데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주식 사진 않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저 원금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원금 지키는 게 목적인데 주식한다. 저 솔직하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 원금 지키는 게 목적이면 그냥 은행에 갖다 넣으세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원금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보다 원금 더 잘 지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주식으로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이래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성향이나 거기에 맞는 우리가 전략을 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금 지키려요. 이런 분들이 이 주식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거면 과연 왜 이 주식을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전 항상 퀘스천이 달리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16만 9천 원인데 제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반등해서 매수가 근처 좀 안 되더라도 이것도 현금화를 해서 차라리 나중에 다른 종목을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이 반장님. 네. 그 삼성전기가 유리 기판인가 뭐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 더위. 그러니까 그 일로예요? 삼성전기는요 그런 얘기는 항상 나왔어요. 제가 한 번도 그랬어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좋을 거다 MLCC 뭐 어쩌고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현혹돼서 움직이셔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요. 예, 요즘 효성 TNC가 그 중국에서 금리 내리고 부양하는 바람에 한 3일 동안 올라가는데. 예. 그거에 근데 그런 거에 선생님 제가 만약에 그런 걸로 주가가 움직일 거면 벌써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주가가 진짜 크게 움직이는 의미 있는 주가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문자 023-3362-8288 여러분들 전화 달라 그러는데 제가 요즘 전화 많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화 주시는 이제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게 요즘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뭐 저희 방송도 어쨌거나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제 방송이 나가고 하니까 특히나 요즘 유튜브들을 많이 보세요. 젊은 분들. 그죠? 유튜브들을 많이 보니까 생방송 시간 중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고 전화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런데 저는 이게 옛날부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한테 전화 주세요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 전화 주시는 이 한 분 한 분이 와 내가 저분이라면 전화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더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항상 있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전화 지금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빨리빨리 주시기 바래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산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언제나 이 반장님 시청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잘 보고 있는데. 성은 어떻게 되세요? 성? 예, 주은입니다. 주 여사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중반입니다. 네, 취직 경력은? 예? 취직 경력? 주식 경력요? 예.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이요? 예, 그래요. 예. 아유, 제가 이름 얘기할까봐 계속 긴장하시는구나. 아유,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말이 울려가지고 잘 안 들려가지고. 울려요? 지금, 그러시구나. 예, 무슨 말인지를 잘 예. 그래요. 그럼 그 핸드폰으로만 받으셔야 돼요. TV 소리 내지 말고. 예. 예. 예, 그래요. 예.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시프트업 시프트 매수가 얼마요? 7만 원에 40%. 아우, 예. 많이 갖고 계시네. 예, 또 있나요? ICTK 1,500원에 30%. 예. TDS팜 27,000원에 10%. 예. 예,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상담하려고. IT. 근데 시프트업이 제일 걱정이 많이 돼서. 시프트업이요? 예. 시프트업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때 안 보셨어요? 아니요, 봤어요. 몇 번이나 제가 유튜브도 보고 몇 번이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는데 그럼 이게 제가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 그러던가요? 들어볼 때. 그때 7만 원까지 안 온다고 비중 오면은 그 비중을 줄이려고. 제가 근데 그렇게 그때 되게 중요한 얘기 하지 않던가요? 제일 꽂힌 얘기가 어떤 제가 뭐에 되게 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10월 달에 보호일 수도 있고 이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프트업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요. 걱정을 근데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근데 예. 그때도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게 이 회사가 시프트업이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 회사라서 제가 제일 예. 세게 그때 했던 멘트가 뭔지도 제가 너무 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시프트업이 게임 개발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유통은 딴 애들이 해주고 얘네들 게임을 개발하는 애들이다. 그러면서 그 예. 얘기했어요. 근데 얘네가 되게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는 게 AI가 뭐 게임 개발에 뭐 참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릴 수가 있다. 그 예.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죠. 예. 기억나세요? 몇 번 예, 보셨다. 근데 그거는 이 반장님 혼자만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시프트업이 뭐 8만 원 간다, 9만 원 간다 이런 말. 네, 좋은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예. 그러면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굉장히 말씀하세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글쎄 예.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참 의문이 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제가 이 회사를 하면서 저도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했어요. 뭐였냐면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 솔직히 웬만한 분들 잘 모를 텐데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게임에 막 너무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예.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 옛날부터 아셨어요? 아니 몰랐어요. 저도 안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거 상장하기 좀 전에 그때 좀 알았지. 그때부터 저도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 자체를 그렇게 뭐 잘 알던 회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근데 진짜 그런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제가 아마 거기 방송에서도 이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게임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얘네가 NC소프트하고 게임업 시총 3위 자리를 놓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생생히 내가 그걸 아마 되게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회사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NC소프트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NC소프트는 여러분들 프로 야구단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잖아요. 규모의 사이즈가 잽이 안 돼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그죠? 그런데 그런 회사하고 시총 3위 자리를 놓고 싸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전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 그러면서 신규 상장 패턴도 그때 설명드렸는데 신규 상장 패턴에서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패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때보다 예.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왜냐? 그때는 제가 여기 얼마인가요? 여기가 한 5만 5천 원 되는데 5만 5천 원을 그때는 그 깨기 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요때 어딜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이러고 나서 그 보면은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이 되고 있어서 다시 내려올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요번에 보시면 가까스로 5만 5천 원 근처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예,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건 거의 10조 팔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만 5천 깨요. 그럼 뭐예요? 이제 저가보로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제가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했냐면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공부해보죠 이제. 그죠? 예. 저희 방송 공부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카카오뱅크예요. 카카오뱅크. 근데 혹시 주식 1년밖에 안 했대지만 그래도 예전에 카카오뱅크 이렇게 예, 코로나 때 할 때 카카오뱅크가 얘네가 상장할 때 어마어마한 시총으로 상장한 거 아세요? 예, 예. 그래서 그때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신한지 이런 데하고 거의 걔네보다 시총을 더 받는 애 삐 같은 애 그러고 막 계속 그런 거 보도 예, 막 예, 예.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 예. 근데 그때도 저는 진짜 이해 안 됐던 게 이런 종목을 상담하면서 아무리 성장성이고 다 지지고 볶고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규모의 사이즈가 잽도 안 되는데 그런 회사하고 예를 들어서 그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하고 시총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느니 시총을 더 받느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너무 비상식적으로 가게 되면 상식으로 붙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비상식은 일반화가 된다고. 근데 결국 카카오뱅크 어떻게 됐나요? 지금 물론 카카오 문제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들 너무 비상식은요. 처음엔 비상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외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 한쪽 발로 깡깡이로 조이까지 가보라 그러면 잘 가요. 예, 두 발로 가는 것 같이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산을 올라가 가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가다가 쭉 가다가 못 가요. 왜? 깽깽이는 우리가 흔히 두 발로 가는 사람한테 한 발로 가라는 거는 비정상으로 가라는 소리잖아요. 예. 어쨌거나 두 발로 가는 사람한테 두 발을 걷는 사람 한쪽 다리만 갖고 계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두 발이 다 있는 분인데 한쪽 발로 가려 그러면은 그분한테는 비정상적으로 가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가면은 그게 오래 갈 수 있다 그랬나요? 못 가요. 처음에는 잘 갈 수 있을 거. 야, 쟤 저렇게는 산까지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프트업을 그때도 얘기 드릴 때 이 회사가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서 다 그거 좋은데 시총이 NC하고 3이라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주식을 이제 꽤 오래 했지만 주식한 제 인생 경험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전 지금도 그 생각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그분들이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말하는 분들 얘기가 나중에 맞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정답을.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틀리더라도 전 자꾸 우리가 상식에 맞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꾸 비정상적인 거에 우리가 승부를 걸지 말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글쎄요. 좀 하여튼 7만 원인데요. 5만 5천 원 깨지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5만 5천 원 깨질 것 같으면은 만약에 갖고 계신 거 절반이라도 손절하시는 게 아마 나중을 위해서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진짜 궁금한 게 10월 달에 보호회수가 풀린다니까 그게 더 무섭고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조금 근데 그 낮춰서. 물타기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물타기를 잘하면은 맞아요.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게 반대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이게 실제 기사 왔던 내용인데 로또를 1년 동안에 몇십억인가? 몇 억인가를 샀대요. 그래서 1등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는 할 거다 그랬는데 진짜로 그때 아마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사회면에 났던 기사인데 진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1등이 안 됐어요. 그 집 팔았나 뭐 해가지고 그 전 재산을 계속 1년 동안 롯데에 다 넣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따져서 만약에 힘들어도 어쨌거나 그게 그렇게 해서 로또가 1등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분은 성공하는 그게 됐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힘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금 주 여사님한테 집을 다 파셔서 그래도 그러면 로또 꽤 많이 살 수 있잖아요. 1년 동안에. 그죠? 그럼 1년 동안에 로또 그렇게 많이 사면은 될 가능성도 그래도 좀 있으니까 적게 살 때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왜? 네. 실패할 확률도 되게 높은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못 하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 타는 건 같은 겁니다.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굉장히 달콤함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은 손실을 훨씬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개인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데 전 진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빨리빨리 차트로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ISTK인데요. 이 ISTK 같은 경우에도 주식 1년 하셨다 그랬죠. 예. 그 보안 요번에 해서. 예, 이거 왠지, 이게 아마 시청자, 제가 이걸 깊게 말할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까운데, 이게 하여튼 어쨌거나 요번에 이게 왜 이슈화된 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딥페이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딥페이크. 딥페이크에서 얘네가 그 퍼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복제했을 때 진짜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그게 뭐 얼마나 가려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딥페이크가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예, 요즘 그거 아시잖아요. 보안 생기면 그걸 뚫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어느 정도로 효용하는 기술이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회사 내년에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랬는데 이 회사는 저는 되게 특징이 있어서 기억을 해요. 왜냐면 이 회사 혹시 상장할 때 어떻게 상장했는지 아세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 혹시 풋백 옵션 조항 준 거 아세요? 아니요. 모르세요? 예. 이 회사 그 공모주 하신 분들이나 한 분들인가 그분들한테 풋백 옵션 조항을 줬어요. 내가 그래서 이걸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풋백 옵션 조항은 보통 개인들한테 안 줍니다. 저도 주식하면서 풋백 옵션 조항 주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너무 똑똑히 기억하는 게 보통 풋백 옵션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M&A 할 때 기업들이 M&A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뭐 화이트 뭐 그 백기사 제도 해가지고 뭐 지분 경쟁 붙었을 때 누가 도와줄 때 그럴 때 보면은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년까지 얼마까지 주가가 안 가면은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2만 원, 3만 원, 4만 원까지 10만 원이라고 약속을 해요. 10만 원까지 주가가 안 되면은 내가 그 가격으로 사줄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풋백 예. 다시 내가 사줄게 그 가격으로. 만약에 주가가 한 3만 원이 됐어. 그래도 내가 네 거 다 10만 원으로 사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나 도와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럴 때 맺거든요. 풋백 옵션 조항은. 근데 공모주에서 얘네 풋백 옵션 조항을 썼던 애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 기억해요. 이 회사.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 6개월인가요? 뭐 거기에서 상장해가지고 그 공모가에 뭐 얼마인가요? 뭐 그게 안 되면 그 공모가가 안 되면은 몇 프로예요? 뭐 80%인가 90% 가격으로 되사준다 그랬죠. 근데 얘네 공모가가 여기 보시다시피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8,000원이 안 되면은 18,000원인가?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2만 원이 안 되면 18,000원인가로 다시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6개월 아니라면 지금 몇 개월이에요? 5월이잖아. 지금 5월 초라고 잡고 11월 초까지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 근데 이건 공모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지금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만약에 공모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다려야죠, 뭐, 무조건. 왜? 만약에 안 되면은, 어쨌거나 18,000원으로 사준다는 거니까. 근데 아닌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의 편법일 수 있어요. 오케이? 편법을 얘기한다면, 얘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11월 초까지 2만 원까지 붙여야지 풋백 옵션을 행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떨어질 확률보다는 현실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 기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건 아니잖아. 11월 한 예. 중순 정도, 초중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니까 지금 10,000원 정도니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기다려볼만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TDS팜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을 보통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위험한 순간이죠. 왜?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더 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이라도 반등하거나 이럴 때 빨리 터시는 게 좋겠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될 것 같네요. 저 녀석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예, 또 만날 일이 있겠죠. 다시 전화 주시든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나 저도 궁금해요. 전화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세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지금 빨리빨리 전화 주세요, 여러분들. 예, 제가 여러분들 물론 전화 주시는 거 힘든 거 제가 이제 요번에 너무너무 고맙고 알겠어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이 전화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해드려요. 예, 항상 뭐 이 반장이 뭐 항상 여기 있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있을 때 주세요. 예,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8288 빨리 주세요. 예,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 부산에 사는 최미진입니다. 최미진님 반가워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10년 됩니다. 10년이요? 아유, 오래되셨네, 예. 미진님. 그래요. 일단 미진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부강약품 부강약품 매수가 얼마요? 1,520원, 비중은요? 20%. 네. 또 있나요? 예, 모델 솔루션 예. 14,400원에 20%. 예. 한올 시스템 예. 8,300원에 20%. 예. 삼성제약 예. 2,286원에 20%. 아, 이렇게 갖고 계시구나. 한번 제가 계좌를 좀 볼게요. 예. 지금 계좌 상태가 어떤가 좀 볼게요. 그래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는 어떤 게 될까요? 부강약품이요. 부강약품. 부강약품. 네, 옛날에도 이걸 좀 받았는데 이게 안 올라가네, 얘. 부강약품이요? 예. 근데 부강약품, 참 이게, 이게 물론 비싸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봉 나오듯이 이게 비싸냐 그러면 비싼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절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워낙 이 회사가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그다음에 뭐 제약주들 다 난리 날 때 그때 올랐던 거 빼고는 그러고 나서 했는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은 어디한테로 넘어갔어요? 저번에 뭐라 하더만 모르겠네, 얘. 아유, 이거는 너무 간단하고 중요한 건데 이건 아셔야죠. OCI. 예. 예, OCI한테 넘어갔잖아요, 사실상. 그죠? 예. 네. 그런데 OCI한테 넘어가고 했으면 얘가 굉장히 회사가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나름대로. 예. 나쁘지 예.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에서는 지금 현재 OCI한테 넘어가서 뭐 하고 있나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주가예요, 현실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일단은 OCI한테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회사가 바뀌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일단 어쨌거나 돈 많은 데로 넘어가면은 나쁠 건 없잖아요. 예. 아닌가요? 맞잖아요. 예. 예, 나쁠 건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그런데 얘가 그때 이제 주가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러죠, 얘. 예, 제가 봐도 이거는 이건 싼 주가는 맞아요라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죠? 예, 싼 예. 주가는 맞는데 뭐 어쨌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실망해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새로 바뀐 주인이 돈이 많아. 그러면은 우리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기다려볼 만도 하다는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파는 거는 만약에 정말 좋은 종목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최 여사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거는 그냥 차라리 지금 여기에서 갖고 계시나 나중에 파시나 얼마든지 파실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뭐 더 심각하게 나빠지고 싶어도 나빠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상황 보시면서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뭔만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왜냐면 혹시라도 기술적으로라도 좀 올라오면 그때 또 고민하면 되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거는 너무 빠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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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 나머지 빨리빨리 차트로 하겠는데요. 모델 솔루션이에요. 모델 솔루션. 모델 솔루션인데 이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제가 전에 한번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참 그럴싸하게 들리는 회사일 거다. 예. 왜냐하면 혹시 얘네가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거 한다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프로토타입?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따지면 어머님 쉽게 생각해. 집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따지면 모델 하우스 같은 거. 그 전에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보기 좋게 뭐 아니면 뭐 만들기 전에 이거 이렇게 좀 시험할 수 있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자동차 개발할 때나 뭐 이렇게 우주항공 개발할 때 이런 게 그 프로토타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하는 분야들이. 예, 그리고 뭐 얘네 협력사들 보면은 굉장히 뭐 마이크로소프트웨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회사 엄청나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회사다. 어떻게 보면.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막 해가지고 뭐 뭔 얘기 있으면 짱 움찔움찔하다 밀려버리고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상담한 이후로 주가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킬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에서 우리가 흔히 이럽니다. 킬러 컨텐츠가 있냐. 뭐 내세울 만한 확실한 뭐가 있냐. 왜?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최 여사님 같은 경우에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이반장 방송? 예. 이반장 방송 봅니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거. 확실하게 이 반장님이 꼭 찍어주는 거. 그러니까 저 틀리든 맞든 그냥 전 제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 전체적인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증권방송 하는 사람이나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아마도. 예, 아마도 예. 없을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 본 달라고 한 거고. 예. 왜냐면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이 반장의 아이덴티면서 킬러 컨텐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왜? 다른 예. 사람이 쫓아할 수 없고 저를 보려면 여기를 봐야 되든가 아니면 뭐 제가 하는 걸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킬러 컨텐츠라는 게 회사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싸하게는 들리지만 얘는 킬러 컨텐츠가 굉장히 약하다고 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때부터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가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5,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리다가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이거는 그냥 손절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삼성제약인데 삼성제약도 지금 약품 제약 갖고 계신 거 보니까 제약주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래요. 근데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참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옛날에 이게 웃긴 에피소드가 있다고. 예.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근데 옛날에는 진짜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막 별로 제가 이렇게 주식한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랬을 때는 그런 분들이 그런 걸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삼성제약을 어떤 분이 사셨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삼성제약을 왜 사셨어요? 이제 그때 제가 그때 증권사 있을 때인데 삼성제약 이거 뭐 있어요? 특별한 거 왜 샀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몰랐니에요. 그래서 왜요? 야 씨. 삼성그룹 준데 몰랐니? 제가 악불사. 그럼 삼성 출판사도 삼성 거겠네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있어서 삼성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예. 근데 이제는 이게 삼성그룹 거 아닌 건 아시죠? 예. 근데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 얘네는 특별히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거하고, 모델솔 그런 거하고, 킬러 컨텐츠가 있냐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네 킬러 컨텐츠가 약해요. 삼성제약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제약주 그때 옛날 코로나 때 어떤 저런 기분으로 사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종목 선택을 뭐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다. 이번에 며칠 좀 올라왔던 건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이거를 과연 의미 있게 하셨다가 또 골탕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요번에 웬만하면 빨리 터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원이 남았네요. 한원까지. 그리고 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일단은 뭐 얘 같은 경우에 뭐 기술적인 반등은 이제 일어날 거는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기술적인 반등은 이제 일어날 땐 됐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강하고 어느 정도 셀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8,300원인데요. 이것도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이건 그냥 종목 교체를 하는 게 8,300원까지 기다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모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래요. 아유, 그래요. 전화 주셔야지 또. 근데 이 시간에 전화 주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옛날같이 그렇게 안 되는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유튜브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예, 유튜브로 이제 저희 방송도 자꾸 다시 보시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전화 달라는 게 더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전화 주셔야지 또 저희가 또 제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진짜 기다리다 목 빠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주세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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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이 안 됐나요? 예, 빨리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86-102103. 예, 요럴 때 빨리 하시면 예, 또 됩니다. 02786-10210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장이 참 재밌게 돌아가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이 실은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상하듯이 그렇게 안 가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생각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제 저도 거기에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워낙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니까 저도 워낙 그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그래야지 않으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원하시는 분, 제 이 이야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다 들려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대에 맞춰야 좀 어쩌겠습니까? 워낙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인데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 전화 연결됐나요? 예,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잡으러 가느라 힘들었잖아요. 아이고, 어디 좀 잠깐 나와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충청남도 서산. 서산이, 서산이, 성함이? 예, 그냥, 성만 그냥 최씨라고만 최 선생님, 연세는? 예, 65세. 주식 경력은? 65이요? 주식 경력은? 경력 한 3년 돼요. 3년 돼요? 알겠어요. 요번에 서산에 큰 물난리 일이 있었잖아요. 예. 괜찮았어요? 예, 충남 서산 당진에 물난리 좀. 그러니까요. 괜찮았어요? 예. 아유, 다행이시네, 그래도. 그래요. 일단 우리 최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 64,000원에 20%. 삼성전자 64,000원에 20%. 어유, 예. 또요. 예? 예, 또 불러주세요. 예, 저기 부산 테스나. 테스나, 예. 예, 41,800원에 20%. 예. 예, 동진 세미컴. 예. 42,000원에 20%. 예. 로바텍 23,000원에 20%. 예. 어유. 로바텍 먼저 한번 6월 달에 한번 상담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거요? 노바텍이요, 노바텍. 노바텍이요. 예. 노바텍. 그때 언제 했다고요? 6월 달에, 6월 며칠 날인지 몰라요. 그래요? 아이고. 그때 제가 노바텍 아마 별로 안 좋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보유, 그냥 매도해야 하려나, 그러니까 그냥 보유로 그냥. 차라리. 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그렇게 썩 좋게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희망이 있어서 뭐 보유까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살짝. 예, 그래요. 예. 일단은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전자를요. 네. 2020년도 6월 달에 샀거든요. 네.
2020년도 6월 달에 그러니까 네. 만 3년째 들어가지요. 네네. 근데 이게 먼저 번에도 엊그제 팔으려고 하다가 엊그제 뭐 88,000원 뭐 이렇게 찍걸래 팔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무슨 뭐 4분기 초에 뭐 11월 달 가면 뭐 얼마 뭐 13만 원까지 올라가네 뭐 어쩌고 막 계속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몇 번 이게 풀 기회를 몇 번 놓쳐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요. 일단은 제가 예. 하나 저희 방송에서 삼성전자 저희 방송 꽤 오래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좀 못 들으셨어요? 아 저번 주에 예. 한번 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솔직히 제가 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했더니 제가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전 되게 독특한 시각을 갖고 항상 지금까지 얘기해 왔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유튜브 조회수 다시 보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그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걸 감사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은 별로 없으셨어요. 왜 그러냐?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마 저번 주에도 아마 그걸 보여드리고 했는데 전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과연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아까도 뭐 젊은 분들 뭐 젊은 유튜버 하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방송하는 분들 굉장히 똑똑하다고 칭찬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에서 진짜 프로로 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과연 진짜 IT 버블 때 어땠는지 99년, 2000년, 2001년 때 어땠는지 왜 그분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을 때인데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는 그때 삼성전자를 증권사에서 그때도 삼성증권사에서 레포트들이 나왔어요. 레포트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분위기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는지 전 그걸 생생히 체험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 반장의 이게 어떻게 보면 킬러 컨텐츠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 해드리는 거 다른 데서 못 들으니까 좀 열심히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삼성전자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살 때 쭉 올려 사니까 한번 여기까지 이렇게 보죠. 이게 외국인들 보유 비율이거든요. 삼성전자를 쭉 올려 사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올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몇 번을 반복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막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절대 삼성전자를 계속 올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걔네들은 반드시 제 말이 맞다면 여러분은 뭘 보실 거냐면 제가 그러면서 이 경고를 했을 거예요. 걔네들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은 다시 삼성전자를 팔면서 빼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주가하고. 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미래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 삼성전자를 지금 하는 분들이 모르는 걸 저는 봐서 알아요 라고 했는데 보면서 여기 보세요. 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쫙 사서 올립니다. 보세요.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에요. 쫙 사서 올리죠. 예.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분명히 제 말이 맞다면 외국인들이 팔면서 삼성전자 빼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반장이 이렇게 말한 적 없나요? 예. 그러면 유튜브에 다시 들어가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했던 걸 쭉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적어도 제 말에 숨지 않는다 그랬죠. 전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절대 올리길 원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바보가 올리길 원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1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주식을 할 때 100만 원이면 100주를 사요. 100주를 사요. 근데 삼성전자가 50만 원이면 200주를 사요.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액면가 배당이잖아요. 그러면은 200주한테 배당금이 더 나오겠어요? 100주한테 배당금이 더 나오겠어요? 200주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차피 우리나라 국가의 기간산업 같은 데라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뭐 매도 차익 내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려고 안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오히려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보세요. 제가 그러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얘네들은 삼성전자가 빠지길 원할 거예요. 왜? 빠지면 나중에 다시 살 겁니다. 그러면서 물량 또 늘릴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삼성전자는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뭐 HBM이 어쩌고저쩌고 그걸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될 것 같았죠. 근데 보십시오. 제가 경고하고 예고했던 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걸 예고했고 경고했던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 방송하는 사람 다 통틀어서 저 하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을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거니까. 근데도 전 했죠. 왜?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틀린 답일지라도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실은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하면은 안정적으로 그냥 뭐 큰 돈은 아닌데 안정적으로 돈 벌기 진짜 좋은 주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참을성 있게 그러고 삼성전자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도 불나방같이 덤벼들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삼성전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라 웬만큼 돈은 진짜 벌기 쉬운데 왜 저거를 왜 모르시고 왜 저렇게들 할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방송한 뭐 저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했다고. 다른 작은 종목 실수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익스큐즈가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월등하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말해서 이게 진짜 엉터리로 가버리면 그렇게 했을 때 타격은 너무너무 커져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가 넘어간다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삼성전자가 떨어졌을 때 어떤 말을 할지 저희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한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과라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고 저 지켜봤어요. 근데 죄송한데 사과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왜냐? 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삼성전자의 속속만 알아도 이거를 반대로 역이용하면 우리가 개인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진짜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종목이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자꾸 고통으로 들어가시냐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4,000원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갖고 계시면 더 밀리고 하더라도 상관없을 거예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나중에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또 어느 정도 올라가요. 예, 그거는 안 바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문제는 선생님도 조금만 약으셨다면 제 얘기를 좀 믿어주셨다면 굳이 64,000원에 계속 들고 계셨겠냐는 거예요. 뭐 고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에서 팔고 어느 정도 다시 사실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예. 더 빠지더라도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거다. 왜? 결국 나중엔 또 올라와요. 또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차트로 하겠는데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한 4만 원 좀 넘네요. 4만 2천 원 되는 데인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반도체 이 관련들 해가지고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반등이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갖고 계시는 거는 현재는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뭐 나중에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좀 성급할 것 같아서요. 좀 더 올라오고 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전화 한번 연결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먼저 어떻게 해라 이러기에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동진세미캠도 쭉 올렸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쭉 밀리고 있는데 이 반도체 쪽을 되게 좋아하시네. 일단은 근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차트 모습이 다 별로이죠. 42,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3만 원 초반대에 되면요. 얘는 차라리 그냥 현금화를 하세요. 지금 너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화 하시는 게 더 낫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노바텍이에요. 마지막 노바텍인데 노바텍은 그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노바텍은 아마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쭉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까지 약간 홀딩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노바텍은 이게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별로 안 좋게 얘기했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뭐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이 노바텍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마 그때 주봉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애들은 결국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쉬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큰 반등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도 기술적인 반등 좀 일어나면 그냥 팝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견을 그대로 유지할게요. 왜냐면 이건 기술적인 반등 좀 일어나면 그냥 바로 파셔야지 이거는 갖고 계셔서 승산이 별로 없는 종목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바로 한 명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산 누구세요? 칠곡에 산 건희 할매입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주식이요? 예. LX 일렉트릭 에스리트 매수가 얼마야? 7만 원에 20%요. 예. 또 있나요? 예, 또 우리 H투자증권 14,000원에 10%. 예. 또 HK 이노엔 36,100원에 8%. 예. 에피 시스템 24,590원에 5%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주가를 한번 좀 볼게요. 예. 예. 그래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는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요? HK 이노엔이요. HK 이노엔이요? 네. HK 이노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를 중점으로 그냥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왜냐면 나머지는 예, 제가 혹시라도 손을 못 댈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러니까 예. 되도록이면은 예, 요거 이노엔. 일단은 비중이 제일 작은 거에 속한 애를 궁금해 하시네? 그래요. 요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얼마까지 가서 팔아야 되려나 싶었어요. 얼마까지? 일단은 HK 이노엔 수익 나셨네요. 그죠? 예.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보면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도 되게 좋은 습관 하나가 있으세요. 나름대로 주식이 가든 안 가든을 떠나서 비쌀 때 쫓아가시진 않으려는 게 굉장히 노력이 보이세요. 좀 그러신 편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돈을 못 벌면 못 벌었지 크게 사고는 안 나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맞어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세요. LX 일렉트릭 지금 먼지 팔았으면 어찌 버렸을 낀데. 그래요. 그래요. 근데 LX 일렉트릭 그러면 지금 20만 원 막 20몇만 원 갈 때까지 안 팔고 갖고 계신 거였구나. 예, 30만 원 간다 하길래. 아, 30만 원?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판 거 후회하실 것 같은데. 예, 그래. 나중에는.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건 이제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가가 한 3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약간 수익권인데, 제가 아까도 칭찬드렸지만, 굉장히 싸게 사시려고 노력하는 거는,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거는 계속 앞으로도 주식하시면서 계속 그 습관을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노엔 같은 경우에 워낙 이게 되게 관심받을 만한 회사였어요, 옛날부터. 혹시 얘네가 제일제당에 있던 회사인 거 아세요? 모릅니다. 전 모르세요? 그런 아, 거 얘네가 맨 처음에는 워낙 제일제당에서 CJ 제일제당 아시죠? 예. 네, 거기에서 얘네가 제약사업 쪽을 하던 애들이에요, 파트. 그거를 지금 얘네 대주주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한국 콜마라고 아세요? 화장품 뭐 이렇게. 예, 한국 그 콜마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얘네가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때 아마 얘네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생히 기억하는 게 CJ 제일제당의 그 제약사업부가 얘네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얘네들이 이제 이 콜마가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콜마가 이제 성장 동력을 찾을 막 여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 막 험한 형 기억하시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고 막 이럴 때래가지고 이제 그 콜마가 CJ 제일제당의 그 제약사업부를 사가서 이제 이걸로 얘네들이 좀 많이 키우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은근 많이 기대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이제 커지겠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장을 띡 했는데 문제는 뭐냐? 오히려 여기 지금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실은 몇 년째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거품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얘가 상장은 2021년도에 했거든요. 2021년 그 초 그때예요. 중순.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땠나요? 코로나로 제약주들이 이미 그 전에 막 올랐었어요. 그죠? 그럼 어쨌거나 제약주에 대해서 되게 점수를 높이 줄 때예요. 나름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분명히 거품이 끼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 흐름은 봤을 때 거품을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나오는 주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얼마까지다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아직은 기술적으로 따진다면 얘는 워낙 한 5만 5천에서 6만 원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일단 어느 정도 높은
그 주가 흐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건 간에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제가 왜냐면 우리 지금 현재 그 전화 주신 분에 맞춰서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하시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좀 어느 정도 더 들고 가시기 바래요. 한 5만 5천, 6만 원 뭐 이렇게 갈 때까지 이상은 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는 빨리 그냥 차트로 하겠는데 LX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 판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LX 일렉트릭은 안 판 게 다행인 주식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팔았어야지 되는 주식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면 이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AI의 뭐 데이터 센터 그것 때문에 실은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른 거잖아요. 갑자기.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까지 단기에 오를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품이 분명히 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간다?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미 AI 그걸로 인한 데이터 센터 수요에 의한 부분, 그건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재탕3탕 써먹진 않아요. 웬만해서 주식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은 이제 빨리 비중을 좀씩 줄이시는 게 어떨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면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절대 전 고점 넘긴다 막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20만 원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얼마요? 20만 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면 뭐 거기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뭐 목표가 30만 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 혹시 증권사 레포트 같은 거 읽으시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요. 뭔지 27만 원까지 갔으니까 20만 원 되면 팔라고요. 그러셨어요? 근데 워낙 목표가라는 게 보면 이렇게 레포트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레포트를 하는데 그 목표가라는 건 여러분들 그건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어떻게 구하는지에 따라서 그건 자기만의 방식이 또 있어요. 몇 개.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하면 그 목표가가 틀리든 맞든 그거는 뭐라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여러분들은 뭔가 확실한 걸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오히려 위험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신 상태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걸 그냥 다 빼고 그거 딱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14,000원. 예. 매수가 근처인데요. 제가 이거는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건 손절가 혹시라도 12,000원 중반 정도 깨지면 한번 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 뭐 증권주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이게 계속 나갈 수 있는 상황의 주식은 아니거든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저는 거의 다 왔다. 기술적 반등도.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올랐다가 다음 쫙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한번 어느 정도 뽑고 나면 언제 밀릴지 몰라요. 근데 이걸 안 뽑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많이 뽑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현재 25,000원 정도 되시는데요.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면 일단 한번 파세요. 예, 약간 손절 치세요. 5%밖에 안 되니까 물 태우지 마시고 아니면 혹시라도 이익 실현하고 5%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시면 이익 실현 한 게 있다 그러면 더 손쉽게 조금만 반등해도 그냥 바로 매도해서 현금화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될 것 같네요. 전에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겠네요. 오늘도 진짜 전화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같은 유튜버가 진짜 많은 세상에서 전화 주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생방송 시간 중에 그것도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그랬고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지금 또 전화 주실 때 많이 주시고 지금도 스피드 상담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뭐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뭐 언제까지 이 자리 계속 기다리는 남자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 자꾸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도 주시고요. 문자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알체라입니다. 예, 7860입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이런 애들도 보면은 이렇게 조금 반등하고 막 이럴 때 이게 보면은 이게 속임수가 돼요. 이게 속임수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 상담할 때. 왜냐면 이게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게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탁탁 이렇게. 그리고 진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빠집니다라고 저도 말 못합니다. 예, 그건 진짜 몰라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진짜 앞날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 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현재 5,500원인데요. 이거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일단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정리하는 쪽으로 해보시는 게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나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삼성물산입니다. 028 260입니다. 삼성물산. 260. 삼성물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주춤하죠. 이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저 PBR 그때 딱 한 번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만약에 전 이런 거예요. 차라리 뭐 이런 데 사셨으면 차라리 낫죠. 근데 저 PBR 그때 발표했을 때 딱 오를 때 샀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분은 지금 꼼짝달싹 못합니다. 왜? 팔려고 해도 못 팔아요. 왜? 이 가격이면 이거 기술적으로 애매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 기술적으로. 이게 손 나가겠어요? 못 나가요. 왜? 기다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한번 걸려버리면요. 우리가 된통 걸린다 그러는 게 이런 거예요. 왜? 기술적으로도 애매해. 버리기도 뭐 그래. 그렇다고 뭐 이거 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11만 9천 원 정도 매수가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일단은 다행히 수익권인 경우는 지금 이분은 다행이세요. 아까 말했던 고거 가격은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갖고 계시다가 여기서 좀 삐리삐리하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파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퓨처캠입니다. 0100 퓨처캠. 퓨처캠이 요즘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퓨처캠. 와, 요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결론적으로는 결국 뭡니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시세를 그렇게 뽑은 적이 없어요. 보면은. 시세를 그렇게 뽑은 적이 없이 조정을 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세를 뽑고 나면 이런 애들이 이제 뭐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뽑았을 때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이 막 날라가. 그럼 이런 것도 싼 가격.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꼬꾸라지는 종목도 얼마든지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왜 꼭 한미반도체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런 종목 사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한미반도체 같이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뽑을 것 같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더 많은데 그럼 왜 안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승부수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손절 가격 2만 원 초반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경창산업입니다. 024 910입니다. 경창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뭐 움찔움찔하면서 그냥 이렇게 잡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개인들 종목이에요. 이런 건 외국인은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냥 한 번씩 움찔 건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410원인데요. 매수가 근처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좀 글쎄요. 이거 그냥 단타 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다음 종목.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005880입니다. 대한해운.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2,100원 정도 되는데 50% 2,090원. 이것도 뭐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대한해운이 이게 솔직히 올라가기 그렇게 쉬운 애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은 뽑을 때는 잘 갈 것 같지만 이게 회사를 좀 뜯어보시면 이게 그렇게 가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50%나 사셔버렸네. 이거 싸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신 것 같은데 물론 수익은 날 수도 있어요. 뭐 조금 나도 나는 거죠. 그런데 50%씩 살 만큼 글쎄요. 이분이 만약에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야.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주식 글쎄요. 50%는 좀 너무 많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래도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만 가지고 뭐 한번 좀 더 지켜보시는 왜 가격은 나쁘지 않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하이젠아람입니다. 160190입니다. 하이젠아람도 신규 상장 패턴인 거 보이시죠? 신규 상장 패턴. 신규 상장 패턴. 신규 상장 패턴인데 신규 상장 패턴에서 글쎄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은 보세요. 여기서 딱 저항받고 다시 안 좋은 패턴 또 들어가죠.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럼 얘 거의 요번에는 여기 깬다고 봐야 돼요. 이러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15,000원인데요. 웬만하면 빨리 손절 치셔야 돼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반등이 있을 때 빨리 치시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뭐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 전화 진짜 오늘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여튼 저도 뭐 얘기하다 멈칫멈칫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근데
뭐 방송의 한계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꼭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증권사 레포트가 되든지 전문가 방송이 되든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사를 알고 그리고 모자르는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존하겠다. 그럼 서로가 너무 피곤해져요. 그리고 서로 실망도 커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신 상태에서 시너지, 그래서 더 큰 효과, 꼭 그런 효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